조선 왕조 역사에 가장 많은 피의 비밀을 품고 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왕좌의 권세가 쥐어져 있었지만 그 뒤에는 폐위된 조카의 목숨과 남편의 광기 어린 집착이 그림자처럼 엉켜 있었지요. 그 여인의 눈빛은 이미 깊은 체념으로 얼어붙어 있었으니 나는 괴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어찌하여 폐하께서는 매일 밤 피 묻은 칼을 닦으신단 말입니까? 이제는 모두 끝났사옵니다. 그녀의 삶은 계유정난 전과 후로 완전히 갈라집니다. 세조, 즉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 단종의 왕위를 뺏기 위해 벌인 그 피바람 속에서 정의왕후는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야심을 지지하며 칼을 뽑아 무인들을 진압한 잔혹한 승리의 공범이었습니다. 역사에는 그녀의 강인함이 기록되었지만 그 뒤에는 남편의 죄업을 함께 짊어져야 했던 한 여인의 고독한 고뇌가 있었습니다. 왕후, 그대만이 나를 이해할 수 있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왕실을 위한 대의였소. 세조는 왕위에 올랐지만 밤마다 불안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피 묻은 칼을 닦으며 왕후에게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지요. 정의왕후는 남편의 광기와 불안을 온전히 받아냈습니다. 남편을 왕으로 만들었으나 그 대가로 씻을 수 없는 피의 업보를 짊어진 것입니다. 왕후는 알았습니다. 세조의 권세가 피의 기반 위에 세워졌기에 언제든 그 피가 권례를 덮칠 수 있음을. 허나 그 피의 업보가 어찌하여 우리의 자식들에게까지 이어져야 한단 말입니까? 그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허나 장남 의경세자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둘째 아들 예종은 허약한 몸으로 왕위에 올랐으나 불과 1년 만에 승하했습니다. 정의왕후는 이 모든 불행이 계유정난의 잔혹한 대가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왕실의 영광이 아닌 핏줄에 내려진 잔혹한 저주였습니다. 그리하여 왕실의 모든 피를 덮고 이 권례의 평화를 가져올 숙명을 이제 이 어미가 감당해야 할 것이옵니다. 두 아들마저 잃은 후 정의왕후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어린 손자 성종의 왕위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녀는 왕실의 권력을 장악하고 대비 마마로서 수렴청정을 선포했습니다. 피를 묻힌 권력의 정점에서 이제 그녀는 손자의 운명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질 준비를 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죄업을 손자에게서 끊어내려는 어미의 마지막 발버둥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예종마저 승하하자 왕실은 다시 한번 후계 문제로 술렁였습니다. 정의왕후의 가장 큰 고민은 누구를 왕위에 올리는가였습니다. 종친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왕실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그녀는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통제 가능한 어린 손자를 왕위에 앉혀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 어린 조카를 왕위에 올린단 말입니까? 종친들의 반발이 심할 것입니다. 왕실의 채통을 어찌 지키려 하십니까? 정의왕후는 예종의 아들 대신 요절한 큰아들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 자을산군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세조의 핏줄 중에서 정치적 배경이 약한 어린 손자를 선택함으로써 정의왕후가 수렴청정을 통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의 판단은 냉철했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나의 결정이다. 예종의 아들이 아닌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을 왕위에 올릴 것이다. 국본을 정함에 있어 종친들은 더 이상 논하지 마라. 어린 자을산군은 10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으니 이분이 바로 성종이셨습니다. 성종은 아직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할머니가 어떤 피를 흘리며 이 권좌를 차지했는지 알았기에 권례의 모든 시선이 자신을 심판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왕관의 무게는 그 작은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고 할머니의 그림자 없이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와 폐하께서 승하하신 후에도 어찌 이리도 권례의 모든 소리가 차갑사옵니까? 정의왕후는 성종을 왕위에 올린 후 곧바로 수렴청정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정의왕후가 세조의 피 묻은 권력을 완전히 자신의 손으로 가져왔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왕실의 최종 결정권자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 어미는 너의 왕위를 위해 왕실의 모든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이다. 너는 그저 나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 허나 권세의 정점에는 늘 반역의 그림자가 따랐습니다. 성종이 왕위에 오르자 세조의 권력에 눌려있던 왕실 종친들은 반발했습니다. 정의왕후는 어린 손자를 지키기 위해 세조의 피 묻은 유산을 다시 꺼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큰 피를 막기 위해 작은 피를 흘려야 한다는 잔혹한 논리를 따랐습니다. 본격적인 갈등은 세조의 총애를 받던 종친 구성군 이준이 일으켰습니다. 구성군은 세조의 공신이자 무인이었기에 정의왕후의 수렴 청정에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는 군 사력을 등에 업고 성종을 폐위시키려 음모를 꾸몄습니다. 대비마마, 종친 구성군 이준이 군사를 동원하여 왕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시면 성종의 왕위가 위태롭습니다. 정의왕후의 선택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구성군 이준을 영모죄로 몰아 처단하도록 명했습니다. 이것은 세조의 공신을 직접 숙청함으로써 왕실의 모든 권력이 자신에게 완전히 집중되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그림자를 자신의 손으로 지원했습니다. 구성군은 내 남편 세조 폐하가 가장 아끼던 종친이었다. 허나 나의 손자 성종을 위협한다면 가차없이 그 뿌리를 뽑아낼 것이다. 정의왕후는 이 숙청을 통해 왕실의 공포를 이끌어냈습니다. 왕실의 그 누구도 어린 왕 성종을 위협하는 순간 정의왕후의 칼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녀는 피로써 성종의 왕위를 공고히 했습니다. 이 잔혹한 보호는 오직 어미의 숙명이 허락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어미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너의 왕위만큼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게 만들 것이다. 이 모든 잔혹한 결정의 이면에는 세조가 남긴 비밀 교지가 있었습니다. 이 교지야말로 정의왕후가 손자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꺼내든 최후의 무기였습니다. 이 교지는 정의왕후가 어떤 상황에서도 왕실의 안정을 위해 잔혹한 결정을 내릴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정의왕후는 이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녀의 권력은 하늘이 아닌 남편의 피에서 나왔습니다. 세조의 피 묻은 권력을 자신의 손으로 청산하고 어린 성종의 왕권을 확보한 정의왕후. 이제 그녀의 눈앞에는 또 다른 숙명이 다가오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어린 며느리 패비 윤씨와의 대립이었습니다. 정의왕후는 예상했습니다. 며느리의 질투가 훗날 왕실에 가져올 피바람을. 성종이 성년이 되어 수렴 청정을 거두었으나 정의왕후는 여전히 왕실의 큰 어른이었습니다. 이때 며느리 패비 윤씨의 질투와 오만은 정의왕후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패비 윤씨는 자신이 낳은 원자 훗날 연산군의 존재를 믿고 정의왕후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그 공간의 공기 무게는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중전은 어찌하여 그리도 시어머니를 따르지 않는단 말이냐. 왕실의 법도가 그리도 우습더냐. 시어머니, 저는 전하의 아들을 낳은 국모이옵니다. 어찌하여 저를 그리도 핍박하시나이까. 정의왕후는 패비 윤씨의 강한 기질과 불안정한 심성이 훗날 성종의 안전을 위협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저 여인을 제거해야 한다. 이 어미의 손에 이미 피가 가득한데 어찌 며느리의 광기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정의왕후는 며느리를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에게 패비 윤씨는 왕실의 안정을 해치는 또 하나의 불씨였습니다. 정의왕후는 자신이 피를 묻혀가며 이룩한 왕실의 평화를 며느리 한 명 때문에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개인의 행복보다 왕실의 대의를 택하는 것이 그녀의 숙명이었습니다. 결국 패비 윤씨는 성종의 얼굴에 상처를 입히는 불경한 행위를 저지르고 독약을 품고 저주를 행하는 끔찍한 모욕을 저질렀습니다. 정의왕후는 이 사건을 결정적인 기회로 삼아 성종을 압박하여 패비 윤씨를 폐위시키고 사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정의왕후의 철저한 계산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패비 윤씨를 폐위하라. 그녀의 죄악은 왕실의 법도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정의왕후는 패비 윤씨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피로 이룩한 왕실의 기틀을 지키기 위해
패비 윤 씨의 비극을 냉정하게 방관했습니다. 이것이 정의왕후가 손자 성종을 위해 감내해야 했던 가장 잔혹한 숙명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피로 왕실을 씻어내고자 했던 어미의 고독한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손자가 훗날 그 어미의 피 때문에 광기에 사로잡힐 것을 알았다. 허나 왕실의 안정을 위해서는 이 어미는 그 비극을 방관할 수밖에 없었다. 패비 윤 씨를 숙청한 후에도 정의왕후는 과거의 피 묻은 기억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기억은 바로 어린 단종의 처참한 최후였습니다. 정의왕후는 남편 세조에게 단종을 살려달라 애원했지만 세조는 왕권 강화를 위해 단종을 유배시키고 결국 사사했습니다. 왕후의 간곡한 청은 잔혹한 권력의 논리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단종, 조카를 살려주십시오. 어찌하여 폐하께서는 조카에게까지 칼을 겨누신단 말입니까? 왕후, 그대가 울 때마다 나는 피를 뒤집어 쓴다. 왕이 된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하는 것이다. 세조는 왕후의 간청을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의 피까지도 밟고 지나가야 함을 알았던 것입니다. 정의왕후는 남편의 광기광치와 피의 업보가 훗날 왕실 전체를 뒤덮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남편이 겪었던 고독과 광기를 그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보았다. 피를 묻힌 권력은 결국 그 피로 인해 무너진다는 것을. 나의 손자는 결코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정의왕후는 세조가 피의 길을 걸어 왕위에 올랐으나 그 대가로 평생 불안과 죄책감에 시달리다 결국 두 아들마저 잃었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자 성종에게는 결코 피 묻은 유산을 물려줄 수 없다는 숙명적인 맹세를 했습니다. 성종에게는 평화로운 왕위만이 허락되어야 했습니다. 어머니, 폐위된 윤 씨의 억울함이 어찌 하늘에 닿지 않겠습니까? 제 아들이 훗날 어미의 한 때문에 광기에 사로잡힐까 두렵습니다. 정의왕후는 성종이 패비 윤 씨의 비극적인 죽음을 두고 고뇌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성종은 어머니의 억울함을 알았기에 아들연 산군이 훗날 복수할까 두려워했습니다. 정의왕후는 그 모든 비극의 씨앗을 자신이 심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연산군에게서 세조의 광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폐하, 성종 폐하께서는 강한 군주이십니다. 이 어미가 평생 피를 닦아냈으니 폐하께서는 평화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정의왕후는 성종에게 평화와 덕치를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잔혹한 숙청과 방관은 왕실의 안정을 지키려는 대의였고 그녀의 마지막 소망은 손자가 세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성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위는 오직 아들을 위한 속죄이자 희생이었습니다. 남편과 며느리의 업보를 그녀가 모두 짊어졌습니다. 정의왕후는 마침내 수렴청정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권력의 정점에서 물러났습니다. 성종에게 진정한 왕권을 물려주려는 의지이자 자신이 짊어진 피의 업보에서 벗어나려는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그녀의 퇴장은 왕실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대비마마, 소신은 더는 왕실의 어지러운 정사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폐하께서 스스로 결정하실 때입니다. 수렴청정을 거두기 직전 정의왕후는 성종에게 세조가 남긴 비밀 교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교지는 단순히 세조의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잔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정의왕후에게 위임하는 피로 맺어진 서약이었습니다. 이것은 정의왕후가 성종에게 물려주는 잔혹한 유산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교지는 어찌하여 이리도 피의 역사를 담고 있사옵니까? 어머니께서는 이 모든 피를 홀로 감당하셨단 말입니까? 성종은 교지를 읽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 정의왕후가 계유정난 이후 왕실의 모든 피를 묻히는 잔혹한 결정을 자신의 손으로 내렸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패비 윤 씨의 숙청 역시 어머니가 왕실의 안정을 위해 잔혹하게 방관해야 했던 숙명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은 자신을 성군으로 만들기 위한 방패였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교지는 세조 폐하가 남기신 옥새와 같은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교지는 권력이 아닌 왕실의 평화를 지키려는 어미의 숙명이었습니다. 정의왕후는 성종에게 비밀 교지를 건네며 왕이 된다는 것은 때로 잔혹한 선택과 고독한 짐을 짊어져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성종에게 피 묻은 권력이 아닌 평화로운 대해를 위한 왕권을 물려주려 했습니다. 성종에게는 더 이상 피를 묻힐 필요가 없었습니다. 허나 나는 폐하와 같은 길을 가지 않으리라. 이 어머니의 마지막 가르침을 따라 나는 덕치의 길을 걸을 것이다. 성종은 어머니의 희생을 복수의 칼날로 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피를 묻혀가며 지켜낸 왕권 위에서 덕치를 펼치는 성군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잔혹한 선택은 성종을 성군으로 만드는 가장 큰 유산이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피가 아들의 평화로운 치세를 보장한 것입니다. 수렴 청정을 거둔 후 성종은 어머니의 피 묻은 유산을 덕치더지의 완성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는 경국대전을 완성하고 홍문관을 설치하여 왕실의 기틀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의왕후가 피를 묻혀가며 이룩한 왕권의 안정 위에서 가능했습니다. 조선은 마침내 세조의 공포 정치에서 벗어나 성종의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왕실의 질서가 바로 잡혔사옵니다. 어머니께서 바라셨던 대로 저는 덕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성종은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피를 보지 않는 정치를 펼쳤습니다. 왕실 종친들의 권세를 억누르고 외척 세력의 발호를 막았습니다. 이는 정의왕후가 구성군을 숙청하고 패비 윤씨의 비극을 방관해야 했던 잔혹한 숙명이 가져온 평화였습니다. 성종의 덕치는 어머니의 잔혹함 위에 뿌리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래, 나의 손자. 너는 나의 염려를 기우로 만들었다. 내가 가는 길이 바로 왕실의 영원한 대의가 될 것이다. 정의왕후는 성종의 성장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짊어진 피의 업보가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잔혹한 선택은 성종의 성군으로서의 치세를 가능하게 한 숙명적인 기반이었습니다. 그녀의 존재 가치는 오직 성종의 평화로운 통치에 있었습니다. 허나 정의왕후는 마지막까지 패비 윤씨의 비극을 외면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연산군이라는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을 뿌렸음을 알았으나 그 숙명까지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정의왕후는 패비 윤씨의 아들 연산군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훗날 닥쳐올 피바람을 예감했습니다. 허나 그녀는 이미 왕실의 안정을 위한 자신의 역할을 마쳤기에 그 이후의 비극은 역사의 숙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조의 업보는 끝났으나 패비 윤씨의 원한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정의왕후는 평생 왕실의 대의를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의 야심을 지지하고 두 아들의 죽음을 감내했으며 손자의 왕위를 위해 잔혹한 숙청을 주도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개인의 행복을 희생하고 왕실의 안정을 지키려는 어미의 가장 고독하고 잔혹한 선택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순결은 성종의 평화로운 치세를 향한 헌사였습니다. 정의왕후는 조선의 대왕 대비로서 왕실의 가장 존경받는 어른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삶은 개인의 욕망을 버리고 왕실의 대의를 택한 잔혹한 성군 제조자로 기록되었습니다. 성종은 그녀의 유언을 받들어 어머니의 공적을 기리는 치제를 성대하게 올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왕실의 안정을 위해 괴물이 되는 숙명을 택하셨사옵니다. 저는 어머니의 희생을 잊지 않고 영원히 평화로운 성군의 길을 갈 것이옵니다. 성종은 어머니 정의왕후의 삶을 자신의 안전과 왕실의 평화를 위한 잔혹한 모성애로 해석했습니다. 어머니의 피 묻은 선택은 성종이 결코 폭군이 되어서는 안 되는 숙명적인 이유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정의왕후의 희생은 자식을 위한 가장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남편의 피의 업보를 자신이 짊어지고 아들에게는 덕치를 물려준 것입니다. 세조의 피 묻은 유산이 정의왕후의 잔혹한 선택을 거쳐 성종의 덕치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조선의 안정을 이룩했다. 그녀의 희생은 세조의 비극적인 업보를 끊어내고 조선의 황금기를 여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다스림은 피로 시작하여 덕으로 끝난 가장 위대한 모성애의 역사였습니다. 가장 큰 대비 정의왕후. 그녀의 이름은 잔혹한 시대의 가장 위대한 어머니로 조선 역사에 길이 남았습니다.